특별본부에서 도심복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성 과장입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2021년 2월 4일에 이사대책을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바로 선도지구 7곳이 최초로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선도지구는 지구 지정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 두 곳에서 현물 보상,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 그리고 이주가 시작되었고, 그 외의 지구는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LH는 서울권에서 34곳의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부치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 사업 시즌 2를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많은 사업 유형을 설명을 들으셔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대표적인 정비 사업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도심복합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현물 상납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공이 소유권을 확보 후 현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 절차를 보시면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 저희 도심복합 사업에서는 지구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런 절차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그리고 총회 의결, 그리고 지자체의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심복합 사업은 저희 LH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에는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도심복합 사업에서도 주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가 주민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LH는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의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통해 저희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계 과정에서는 이제 선호하시는 평형이 어떤지, 그리고 이주 단계에서는 저희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실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대표회의와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절차는 지자체 제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로 발표를 하면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통해 구역계, 용도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 사전검토를 합니다. 저희 LH는 그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안과 추정 분양가격, 추정 분담금 등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후에 지구지정 제안을 하게 되고 주민공람 공고가 되면 예정지구 지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저희 LH는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고, 예정지구 후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확보해야 지구지정 확정 고시가 되게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로 들어갑니다. 저희 LH가 사업 시행자로 되면 보상 절차를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조사입니다. 토지 및 지자물 현황 파악을 하는 기본조사가 실시가 되고, 설계 공모, 기본 설계와 사업 승인을 수행할 설계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 재해, 그리고 건축 심의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거치고, 감정평가사는 주민, 지자체, LH 각각 한 명씩 추천한 3곳이 감정평가를 착수하게 됩니다.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시공사 공모, 그리고 이후에 협의 보상, 그리고 이주, 착공,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요 특징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유형은 최대 준주거지역 법정 용적률의 140%, 준공업지역은 최대 400%, 저층주거지는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동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현물 보상은 이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보지 선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 정보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신축 건축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현물 보상 기준일 이후에도 1회 거래를 통해 현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토지 등 소유자 의결을 거쳐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고, 전매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LH와 분양계약 체결 후부터는 현물 보상을 받기로 한 권리를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이 도심복합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개발 이익은 전부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가격 할인 그리고 생활리소시 확충에 모두 활용이 됩니다.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작년 97 대책을 통해 시즌2 개막을 알렸고, 지자체 제안 및 공모를 통해 신규 고지 발굴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확대 사항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1.4배를 저중주거지까지 확대하고, 중주거 지역에 있는 비주거 의무 비율을 5% 사항을 배제하는 사항과 보건업체 의무 기준이 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그리고 교통 및 학교 분담금 할인화 방안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속도 제고 측면으로는 중도의 심의 사항에 이제 소규모 지구는 중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통합 심의 범위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와 소방 성능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사를 따로 공모를 했었는데 이제 통합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방지 사항으로 지구 지정에 필요한 동의서에 이제 검인 절차, 지자체 검인 절차와 주민 대표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가 내용이 담겼고, 일몰 폐지, 이제 도심복합 사업의 상설화, 도심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역량 확충을 위해 저희 LH의 수도권 정비사업 특별본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위 내용들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LH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복합 사업을 도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34곳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선도지구는 연신내는 GTX가 인접한 연신내역은 이제 금호건설과 대보건설이 선정이 되었고,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은 두산건설,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은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산 4구역은 DLENC와 삼성물산, 쌍문역 서측은 GS건설, 그리고 신기리는 포스코 ENC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첨부사항으로 넣어놨는데, 이제 신규 후보지가 발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유형의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을 할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마지막으로 넣어놨습니다. 역세권 유형과 저층주거지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유형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고, 노후도는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층주거지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중공업 지역도 노후도 비율은 똑같지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전공업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뭐 도로 연접 조건, 호수 밀도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